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주 한반도에 여러 나라가 성립하였음과 그 여러 나라의 정치, 사회 모습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래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는 제작한 도구의 재료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입니다. 청동기 문화 바탕으로 고조선이 성립했고요. 철기 문화 기반으로 여러 나라,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이 성립합니다. 이 여러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 세 나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삼국 이렇게 부르죠. 신라가 삼국 통일하지요. 그래서 통일신라는 남쪽에 위치하므로 남국, 그리고 고구려 이응 발해가 북쪽에 위치하므로 북국, 그래서 남북국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해방, 그리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철기문화 기반으로 만주 한반도에 성립한 여러 나라의 위치를 살펴보지요. 여기 위로부터 부여, 그 아래에 고구려,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오면 옥저, 그 밑에 동해,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 마한, 진안, 변한, 즉 사만이 있습니다. 부여, 옥저, 동해는 고구려에 복속되고 말지요. 마한에서 백제, 진안에서 신라, 변한에서 가야가 발전하는데 가야는 신라에 복속됩니다. 그래서 남는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 이래서 삼국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철기시대에 성립한 여러 나라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국가 발전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발전 단계는 군장국가, 연맹왕국, 중앙집권국가입니다. 군장국가는 군장들이 각각 자기 영역을 지배하는 형태입니다. 이 각각의 군장국가가 합쳐진 형태가 연맹왕국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부족이 있는데요. 이 전체를 대표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중앙만 다스리고 나머지 지역은 각각의 군장들이 각자 자기 영역을 다스리는 형태를 연맹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연맹왕국의 왕권은 당연히 약했습니다. 이 연맹왕국에서 더 발전된 국가 형태가 중앙집권국가입니다. 군장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귀족이나 또는 왕의 관리가 됩니다. 중앙에서 왕이 이러한 지역에 관리를 보내 왕이 직접 다스리게 됩니다. 이게 중앙집권국가입니다. 따라서 연맹왕국에 비해 왕권이 당연히 강했겠지요. 자, 옥조 동해는 군장국가 형태에서 고구려에 복속되었고요. 부여는 연맹왕국 단계에서 고구려에 복속되지요. 가야도 연맹왕국 단계에서 신라에 복속되었고 고구려, 백제, 신라만 중앙집권국가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살펴보지요. 먼저 부여입니다. 부여는 만주 숭화강 주변의 여러 부족이 연합한 연맹왕국이었습니다. 5개 부족이 연맹했습니다. 왕이 중앙을, 그리고 가들이 각자의 영역을 다스렸습니다. 이 가는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그렇습니다. 왕과 이 가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의논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들은 독자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다스립니다. 4개지요. 사출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왕권은 약했겠지요. 경제 부분을 살펴보면 부여는 평화가 넓습니다. 그리고 초원지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밭농사, 목축이 활발했습니다. 부여 사회와 풍습을 살펴보면요. 살인자는 사형에 처했고 그 집안 사람은 노비로 삼았습니다. 도둑질하면 12배로 배상해야 됐는데요. 이것을 일책 12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한 자와 투기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여에서는 엄격한 법률을 적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여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왕이나 높은 귀족이 죽으면은 산 사람을 같이 묻었습니다. 이것을 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순장조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형사치수, 그대로 풀어보면요, 여형은 말 그대로 형입니다. 형님. 사는 죽을 사, 죽었다라는 뜻이고요. 치는 치하다라는 것이고, 수는 형수님을 의미합니다. 얘는 제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따라서 형사, 형이 죽으면 치수, 형수님을 취한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은 형님이 돌아가셨으므로 형수님을 모셨다, 이런 의미, 또는 노동력 확보, 이런 의미가 있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부여는 또 소 발굽으로 기름을 점치기도 했고요. 제천 행사, 제는 제사고 천은 하늘천입니다. 하늘에 대한 제사입니다. 12월에 영고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부여는 5세기에 고구려에 통합되고 맙니다. 그 다음 고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압록강 중류의 토착민과, 거기에서 옛날부터 오랫동안 살았던 토착민과 부여에서 내려온 세력이 결합해서 졸본에서 성립합니다. 고구려도 5개의 부족이 연합한 연맹왕국이었습니다. 왕 아래에 상가, 고추가 등 여러 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제가라고 합니다. 왕과 가들은 각각 사자, 조이, 선인 등의 관리를 거느렸고요. 부족의 대표들은 제가회의라는 회의기구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했습니다. 백제는 남당회의가 있지요. 신라는 하백회의, 나중에 배웁니다.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산악지대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농지가 부족했겠지요. 그래서 빼앗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약탈경제다 그러죠. 약탈경제에 의존했습니다. 약탈하려면 싸움을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타기, 할쏘기, 즉 무예를 중시했습니다. 약탈경제에 의존했기 때문에 전쟁으로 세력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혼인풍습으로는 서욱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랑 될 사람이 신부 집에 가서 서옥이라는 집에서 신부와 함께 삽니다. 그러다가 아이를 낳고요.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때서야 부인 데리고 아이 데리고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신랑은 신부 집에서 뭐 했을까요? 여기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죠? 일하고 있죠? 죽도록 일을 해야 했습니다. 즉 신부집에 노동력을 제공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제천 행사로는 10월에 동맹이 있었습니다. 이제 옥조와 동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조는 항해도 해안, 동해는 강원도 북부 동해안에 위치했습니다. 옥조와 동해는 왕이 없습니다. 대신 읍군, 삼로라고 불리우는 군장이 각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옥조 동해는 고구려 간섭을 받았고요. 강력한 나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옥조 동해는 농경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소금과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약탈 대상이 됐던 것이죠. 동해는 특산물로 단궁, 가하마, 반어피가 유명했습니다. 단궁, 짧을 탄, 단궁, 짧은 할 정도로요. 가하마, 가는 가실나무, 하는 아래하, 마는 말마니까요. 가실나무 아래를 다닐 수 있는 작은 말이었다, 이렇게요. 그리고 반어피는 바다표범 가죽을 말합니다. 옥조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부감을 어렸을 때 신랑 집으로 데리고 와서 성장하면 결혼시킨 것을 민며느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구려와는 반대죠.
고구려가 옥조 여성들을 빼앗아서 비첩으로 삼는 경우가 있었기에 남자 집에서 여자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보호함으로써 신부를 미리 확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옥조는 가족 공동 무덤도 만들었습니다. 동해는 조의 혼인 풍습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족끼리는 혼인할 수 없었는데요.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늘날 근친혼 금지와 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책하는 자기들의 생활 구역이 있는데요. 그 생활 구역을 벗어나서 다른 생활 구역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하면 소나 말, 노비 등으로 물어줘야 했는데요. 이것을 책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해는 10월에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제 삼안으로 가겠습니다. 고조선 멸망 후 유민이 한반도 남부로 이주합니다. 이들이 철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철기 문화가 한반도 남부에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중남부의 여러 소국이 연맹해서 삼안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삼안은 신지, 읍차로 불리우는 군장이 각 소국을 다스렸습니다. 삼안은 농경이 발달했습니다. 특히 벼농사도 이 시기에 확대됐는데요. 벼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그러죠?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가 축조됩니다. 저장한다, 물수니까요. 저수지, 물 담아놓은 곳을 말하죠. 김제어 백골제, 제천의 의림지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또 삼안은 철이 풍부해서 변안에서는 덩이새를 화폐처럼 사용하게 됐고요. 수출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삼안은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는데요. 이 천군이 소도에서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러면 정치는 누가 담당합니까? 정치적 군장이 담당했습니다. 이 소도는 신성시 됐고요. 정치적으로 독립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이 소도로 도망가면은 들어가서 잡아올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자, 천군이 제사를 담당했고요. 정치적 군장이 정치를 담당합니다. 제사와 정치 담당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삼안사이를 뭐라고 부릅니까? 재정 분리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안의 풍속으로는 5월 그리고 10월 계절제가 있었습니다. 마한의 소국이었던 백제국이 마한을 통합하고요. 진안의 사르국이 신라로 발전하고 변한 지역의 소국은 가야 연맹으로 발전합니다. 여기 오른쪽 여기가 소도입니다. 신성시 됐습니다.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로 들어와 버리면은 이 안에 들어와서 잡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립이 끝나게 되겠지요. 즉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삼안이 성립했는데요. 원래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 문명 단계의 세력들이 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북쪽에서 철기 문화를 가진 새로운 세력이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철기 문화 가지고 내려온 새로운 세력과 기존에 살았던 청동기 문명 단계 세력이 대립한다면 어디가 이기겠어요? 즉 청동기와 철기가 싸웁니다. 어디가 이길까요? 당연히 철기가 이기겠지요. 그래서 기존에 살았던 청동기 문명 단계의 세력은 이축이 되겠죠. 이들이 소도에서 살았다, 소도로 쫓겨갔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내려온 철기 문화 가진 새로운 세력, 신세력, 그 다음에 청동기 문명 단계의 구세력, 그리고 새로운 철기 문화, 신문화, 그리고 청동기 문화, 구문화 해서 신세대, 구세대, 그다음 신문화,
구문화 간에 갈등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지대적 역할을 한 곳이 소도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철기시대 성립된 여러 나라에 대한 이러한 기록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러죠? 중국 삼국지 이서 통일전에 나옵니다. 삼국지 통일전에 여러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기문화 기반으로 만주 한반도에 부여 고구려 옥저동의 사만이 성립합니다. 부여 고구려는 연맹왕국이었고요. 부여는 사출도, 순장, 영고, 그리고 고구려는 제가해의 약탈경제, 서옥제, 동맹, 옥저동해는 군장국가였고요. 옥저는 민며느리제, 가족 공동무덤, 동해는 족예혼, 책하, 무천, 그리고 사만은 천군 소도, 이것 통해서 재정분리 사회, 그리고 철이 풍부했다. 이렇게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제천 행사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은요, 부여니까 부영고입니다. 부여는 영고, 그리고 너와 나는 동무입니다. 동해는 무천, 그리고 동무야 바닷가에 가서 고동 따먹자. 옛날에 바닷가에 고동 많이 했는데요. 고구려는 동맹, 그리고 사만은 5월, 10월 계절제. 이렇게 연상해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철기문화 기반으로 성립됐던 여러 나라 중 부여옥저동해는 고구려, 가야는 신라에 복속되고 결국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로 성장해서 삼국의 형세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정리하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했습니다.